안녕하세요. 화인만입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입니다.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나 치료센터나 이런 곳들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애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좀 더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초등 이제 입학한 1학년 부모님들에게는 올해를 잘 보내면 내년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가지 못함으로써 아이들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내년에 학교를 또 다시 2학년으로 보내야 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 별반 내년에 입학하는 1학년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요.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반 아이들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의 행동이 나타나고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그러면 이런 장애아동들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케어해주는 부분이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면, 충족되지 못했다면 아마 내년에 훨씬 더 일반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수업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는 7세 부모님들, 이제 6세, 5세, 지금 이 시간대에 과연 이 기간에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엄마들에게 숙제가 되고 있고요. 치료사들에게는 정말 이제 또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서도 자주 얘기하지만 5세, 6세, 7세 때 정말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특히 5세, 6세, 7세 때는 인지적으로 가장 이제 삶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습득하는 그 기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전부 다 이제 초등학교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5세, 6세, 7세 때 하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뭐 부모님들은 나름 뭔가를 시켰다고 얘기하시지만 이렇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빈 구멍이 많다.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땅콩 같은 거 이렇게 껍질 까보다 보면 정말 겉은 튼실하고 안에 뭐가 참 많겠구나, 좀 큼직한 놈이 있겠구나 하고 닦았을 때 보면 없거나 아니면 쭈그렁망탱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약간 이제 허탈한 마음을 느끼죠. 이렇게 잘 주고 해서 자랐는데 왜 이거는 그렇게 껍데기도 큰데 안에가 없지? 이게 초등학교 3, 4학년 부모님들만 되더라도 정말 이게 좀 어렸을 때 방향을 잘못 잡아서 진짜 해줘야 될 것들을 해주지 못해서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아이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세요. 근데 그런 점을 이렇게 제가 계속 카페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게 정말 인지적으로 아이가 좀 생각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그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그냥 치료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치료 분야에 들어와서 10년 가까이 지켜보는 바로는 정말 이 치료로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정말 인간답게 살기는 어렵다라는 걸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FI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좋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정말 이거는 더 이상 장애아동에 관련된 치료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세, 6세, 7세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뭘까? 아이가 서서히 집안부터
꼼꼼하게 지각하고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가 조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두어야 되고요. 이 점에서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정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지 엄마 아빠가 옆에서 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정말 떠먹여 주듯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면 어떻게 말이 나오냐?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해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센터에 다니는 많은 부모님들이 저하고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 깨닫는 거는 내 아이가 이거를 진짜 시간이 걸려도 혼자 할 수 있었겠구나. 근데 내가 너무 이거를 오랫동안 믿지 못하고 계속 내가 도와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특히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자폐아동들 중에서 고학년이 돼버린 아이들 어떻게 보면 자폐아동들 중에서도 나름 고기능이고 상당히 상호작용을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너무나 단순한 일조차도 집에서 전부 다 부모님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다 떠먹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십몇 년을 키워왔는데 그것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점점 인지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면 분명히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고 이제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해줄 걸. 근데 왜 예전에 선생님들은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머님들의 사고나 치료사들의 사고가 똑같이 이 애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말 잘 듣고 밖에 나가서 문제 안 일으키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폭을 좁혀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삶의 폭을 좁혀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는 점점 크면서 나는 다른 것도 가보고 싶고 다른 것도 만져보고 싶고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상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치료실이나 집에서는 어느 정도 부모님과 치료사가 오래 봐왔다면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 특히 통합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반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오직 한 명의 장애아동만을 케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 녀석은 서서히 활동 반경을 넓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이런 짓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애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정말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도움반에만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이게 아주 어린 5세, 6세, 7세 때부터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키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 오다가 서서히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또 그것을 부스부스 가서 해버리고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로 커져가고 있다. 아마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자폐아동 고학년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놓쳤던 부분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점점 커가고 있고요. 고학년이 되고 어느새 중학생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학교 생활보다는 집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하려면 확실하게 좀 더 가감해질 필요가 있고 아이에게 좀 모험심을 좀 키워줘야 되고 활동 반경을 넓혀줘야 된다라는 숙제가 생겨요. 과연 이제 이 숙제를 부모님들이 하겠냐, 도전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아이의 삶은 점점점 집안에만 갇혀 살고 게임에만 빠지고 TV에만 빠지고 특정한 사물에만 빠져 사는 아이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도전해가는 삶을 산다면 분명히 이 아이들은 일반인들과 훨씬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해나가면서 삶을 즐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한국에서 가능하냐,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그렇게 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그렇게 많은 자폐아동들이 별 문제 없이 최소한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생활을 영위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뭘 시켜보다 안 되니까 집안에가 틀어박혀서 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부모님이 그동안 해온 것들에 있어서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결코 부모님의 삶도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후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교를 안 가니까 지금 문제는 숨겨져 있고 덮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문제는 커져갈 것이고 아마 제일 먼저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이 아이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라는 얘기들을 엄마들한테 쏟아낼 거고요. 그러면 분명히 어머님들은 치료센터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치료사들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에 들어간 부모님들은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진짜 인지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주고 향상시켜주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 어줍지 않은 인지치료나 학습치료 같은 거 받고 있다고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아이한테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습은 끝나요. 많은 어머님들 중에 자신들이 상당히 초등학교 공부는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치료센터에 보내지 않고 본인들이 막 가르쳐가지고 해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들도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좀 되면 서서히 한계를 느끼면서 서서히 아이가 떠나가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료센터나 어머님들이 손을 대는 것은 인지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태가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면 아마도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5세, 6세, 7세 때부터 정말 아이가 좀 인지적으로 더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면서 단지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구별해가는 그러한 인지적인 구조를 갖춰가는 게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성인을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점에서 제가 바라고 있는 거는 FI가 상당히 실질적인 효과를 더 어렸을 때부터 하면 빨리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부모님들도 아이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변하는 것을 봤을 때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FI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교육이라는 것, 중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상당히 우수해야 된다. 최고의 컨텐츠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기존 센터들에서 하고 있는 그런 학습지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보시기에는 그런 것도 해야 할 수 있지만 아이의 뇌는 꿈쩍도 안 해요. 반응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따라가는 것이지. 하지만 FI는 정말로 제대로 배우고 확실하게 무엇을 해줘야 될지 배운 중재자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간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정말 일반 학급에서도 크게 모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지금 치료센터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털어놓는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거는 학습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이 많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게 가장 지금 큰 걱정이고요. 이 상태로 무너지게 되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에게 존재 가치가 없는 아이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상당히 제 생각에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잘 지나가야 되는 것은, 잘 넘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을 때 과연 이 12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좀 더 그 아이가 그 안전한 공간에서 12년 동안 무언가를 좀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기반되는 게 어찌됐든 인지적인 기능이 상당히 우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폐 아동이라 하더라도 FI를 할 수 있다면, FI를 할 수 있는 아이라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머님들은 여전히 그냥 누구나 가는 곳에 가서 언어 치료 받고, 행동 받고, ABA 받고, 뭐, 하고 다 해요.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고, 돈 다 잃고, 나중에 엄마는 지쳐있고, 이제는 못하겠다. 근데 아이는 이제는 좀 더 세상을 보고 싶어 하고, 너무나 이게 불협화음이 생긴다라는 게 제가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제발 좀 더 늦기 전에 5세, 6세, 7세 때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워주시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